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이란의 육군의 날인 4월 18일에 이란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는 퍼레이드 연설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도발을 하면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파괴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현충일에 해당합니다. 그의 웹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연설에서 이란을 조금만 건드려도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날려버릴 것이며 미국 및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나라들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분쟁을 둘러싸고 중재하려는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겉으로는 핵을 만들 야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란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순간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시리아에 감행했던 공군을 사용하여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런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2010년부터 이란 핵과학자 5명을 암살하고 2021년 4월에는 나탄스에 있는 최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원래 1950년대 이란의 마지막 군주인 샤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때부터 동맹을 맺었으나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동맹이 깨졌습니다. 이란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그림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란의 대리 국가인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가장 오래된 전선에 속합니다. 1982년 레바논의 민병대는 이란의 이슬람 시아파 분파에 속하는 레바논 무슬림으로 이란의 최고 보안군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방대한 로켓과 미사일 무기고를 건설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고 반대로 레바논 민병대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함으로 이에 보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2010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전쟁터가 확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을 때 이란은 이를 기회로 여겨 시리아 바샤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으로 헤즈볼라용 무기를 용이하게 육지로 옮기기 위해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두고 전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군사기지 공격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 최소 20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대통령 바샤 알 아사드 대통령은 이란이 시리아에 광범위한 군사 주둔 시설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시리아 알레포 공항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공항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인 엘리 코헨은 지난 4월 이틀간 이란과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석유의 30%를 공급하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 국가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요한 무기 공급원인데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공군 기지가 이란의 핵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헨은 아제르바이잔이 지리적 위치상으로나 외교상으로 시아파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이 가까워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며 이스라엘은 이들의 적들에 의해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이란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는 곡과 마곡의 갈등으로 전개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곡은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연합군의 머리인 수장을 의미합니다. 즉 곡은 마곡이라는 연합군의 수상 또는 대통령에 해당합니다. 마곡은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에 거주했던 스키타이인 유목민을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지아, 동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구소련에 속해 있던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로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입니다. 이란은 여기서 바사이며 페르시아의 현대 국가에 해당합니다.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대 터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구스와 붓은 현재 리비아와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비 선제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수년 동안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약해짐에 따라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 성취를 위해 한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최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나섰고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약화시키고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당시 바이든 정권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하면서 중동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안겨주었으며 이런 공백을 중국이 이용하여 개입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스나이더는 미국의 경제력이 악화되었으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에스겔 38장에 쓰여진 대로 종말 예언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근절을 요구해왔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이러한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지원군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리전쟁으로 물밑에서 이루어져 왔던 양국 간의 충돌은 중동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곧 중동의 동맹국들과의 협의한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의 호의를 잃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는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돛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전군과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적국들을 전염병과 폭우, 우박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7달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시체와 무기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이는 서로 다른 2번의 침략이 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